기자들과 함께해 모두 모여 다 같이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 심도 있는 재미 놓치면 안돼 함께하는 시간 모든 이야기 논리세 등장해 목소리 높여 이야기 연예 기자도 참여 다양한 의견 모여 깊이 있는 토론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정치와 시사 모두 흥미롭게 펼쳐져 놀라움 가득해 흥미진진한 순간 다 함께 즐겨봐 제1전파사와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 심도 있는 재미 놓치면 안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그러한 그 탐사 보도라든가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그 기자들이 많을수록 국민들이 왜곡된 뉴스가 아닌 제대로 된 뉴스를 접할 때 또 뭐 정치가 또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겠냐. 사실은 언론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거운 미션을 가지고 오늘 방송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유익한 정보,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제일 전파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파사 사장 김동현입니다. 그리고 옆에 김지영 대표 나와 계십니다. 네, 문체부 장관을 이 정권에서만 포기한 김지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김태학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이번에 추석 민심을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정의해가지고 제발 좀 어떻게 해봐. 네. 이게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아요. 일조하겠습니다. 네, 현업 정치평론가이자 현업 데스크이신 남기창 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늘 바른 언론을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기사도 쓰고 또 기자들과 함께 바른 언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는 남기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거의 특집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 이야기들이 한 곳에 모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명태균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예고편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입수한 정보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게 지금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들을 또 어느 일정 부분은 또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할 거고요.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함께 따라가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김건희 여사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의원입니다. 이야기들을 오늘 거의 2시간 동안 거의 특집 형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그러면 먼저 한 컷으로 보는 세상 피플앤뉴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죠. 김건희 여사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추석 연휴 15일 날 서울 은평구 장애아동 거주시설인 다움 장애아동 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 아이들과 색칠놀이 하던 중에 한 아이가 건넨 샤인머스켓을 먹고 있는 모습이죠. 이 사진이 왜 이렇게 또 메인에 올렸냐면 사실 그 전에 마포대교 사진으로 사실 무리를 좀 빚었지 않습니까? 퇴근 시간대에 그 차량들을 봉쇄해 놓고 6시 30분경에 그 사진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좀 많은 지탄을 받았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이제 저 사진을 또 올렸다가 뭐 좀 따뜻한 장면의 사진인데 또 이 쌓였던 게 이제 불만 때문에 그런지 이 또 야단이 났습니다. 이게 가정 법문인 줄 알았어요. 사진 보고는. 아 그래요? 네, 가정집에 있는 피아노. 네. 이게 가정집이지 금방 발달 장애 네네. 시설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네네. 좋아 보여서 그렇죠.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저 사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저 사진은 이제 제가 굉장히 익숙한데 네. 추석 연휴 첫날 제가 이제 칼럼을 하나 썼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고집불통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마이웨이 스타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윤에 이어 김건희식 마이웨이. 네. 그래서 추석 밥상머리 1순위는 김건희 리스크다라고 기사를 썼는데 네. 그때 사용했던 사진이 저겁니다. 저거를 썼던 이유는 네. 방금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13일날 우리가 그 마포대교 그 지시 경청을 하고 뭐 통치자가 갖는 행보잖아요. 네, 다들 깜짝 거기에 놀랐죠. 국민들이 다 경악을 금치 못했죠. 네. 그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개를 안고서 네. 추석 인사를 드린다고 그래서 네. 국민들이 그냥 완전히 염장지르냐 지금 그런 와중에 저게 또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게 아동 장애 시설 가서 네.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딱 아이들을 돌보면서 네. 아이들과 함께 했다라고 해서 이제 올렸던 사진인데 네. 물론 좋죠. 뭐 영부인이 이렇게 소외된데 어두운 곳 찾아가서 돌보고 그런데 저 사진을 보면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좀 그 지난번에 우리 김 국장이 표현했듯이 너무 나댄다. 나오면 나올수록 지금 이 정권에 그 리스크가 더하는 거고 대통령 지지율 추락의 1등 공신이 바로 저 이제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데 과연 저 사진을 올렸던 또 깊은 뜻은 무엇일까? 우리 예. 근데 저게 일반적인 영부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영부인이 올리면 좋은 사진이죠. 근데 잘 알다시피 김건희 여사는 뭐 학력 위조,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명품 수수백, 총선 공천 개입 등등 수많은 비리가 지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나 혼자 나대기로 저런 사진을 올리면 국민들한테 더욱더 분노감만 더 생기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예, 예. 저는 저 거의 뭐 병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듣기에 따라서는 뭐 김건희 여사가 이게 왜 병이야라고 하겠지만 네. 아마 그 대선 당시 지금 뭐 학력 위조 그다음에 갖가지 의혹이 나왔을 때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뭐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김건희 씨가 그 당시는 이제 김건희 씨였죠. 김건희 씨가 했던 얘기가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했던 게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학력 속이고 했던 것은 돋보이고 싶어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돋보이고 싶은 충동. 네. 그러니까 저런 사진도 네. 저는 저걸 보면서 무엇을 또 패러디했을까? 아마 이제 영부인으로서 네. 이제 예전에 그 대통령의 부인들의 이제 그 평판을 쭉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네. 그 중에서 과거에 이제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일반 그 예전에 국민들 어떤 그 이미지는 네. 정말 뭐 대통령 부인으로서 현모양처의 하나의 표상이고 특히 그 유경수 여사가 정수 그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때 보면 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직도 저 아차산 네. 그 정수 예전에 직업훈련소라고 그랬죠. 네. 지금도 그 정수 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 사업장에서 장애인들이 일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장애인들 월급도 주고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장애인 돌보고 장애인 정책을 많이 펼쳤어요. 그러니까 존경받고 있는 유경수 여사에 대한 하나의 또 패러디가 아니겠느냐? 참 근데 이 사진 다음 사진을 미리 잠시 보여드리자면 이 사진입니다. 저 아까 앞전 사진이 15일이었거든요. 15일이었는데 이게 15일 새벽이었죠. 1시죠. 예, 같은 날입니다. 그 사람은 대단합니다. 무슨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그 위에 보면 서울의 소리 임영수 기자가 이 제보를 받고 출몰을 했다. 한남동 자택 근처에 이제 편의점 앞에 출몰을 했다 해서 제보를 받고 급히 가가지고 차 안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저 보면 이제 그 사람들 모여 있는 중에 흰 티 입고 지금 이제 보이죠 누군지
나머지 안 보이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오른쪽에 팔짱 아니, 끼신 분이 팔짱이- 김건희 여사. 팔짱이 아니라 이제 허리춤에다가 이제 네. 손을 얹어 놨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서 계시는 분들이 아마 경호원으로 4-5명 정도인데 아까 그 사진과 같이 이제 연결해서 보게 되는 게 참 두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저 사진을 보면서 그 많은 분들이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포대교 사건보다 더 심각하게 그러니까요. 반응을 보이셨는데 새벽 1시 반에 경호원들이 추석 연휴에 저렇게 그러니까 편의점에 사람이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서 있습니다 다. 다. 네, 서 있네요. 네. 이게 손을 이렇게 하고 뭐 싸우는 건 같은 아니 뭘 느낌이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돋보이고 싶은 욕망일 때는 전속 사진사가 연출을 해서 사진을 찍고 예전에 그 캄보디아 방문했을 때 대표적이었죠. 대표적으로 어린 아이 안고 네. 그 사진은 오드리 헵번의 그 사진 패러디였죠. 네. 그게 이제 돋보이고 싶어서 그다음에 장애인 돌보고 이러는 거는 예전 유경수 여사를 패러디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지난번에 해외에 가서는 오드리 헵번. 자, 저런 모습은 연출된 사진이잖아요. 네. 전속 사진사가 그렇습니다. 붙어서 네. 늘 센터에 이제 여사가 있고 네. 그런데 좀 전에 그 사진은 찍힌 날 것으로 것이란 말이에요. 실제 실제 실생활에서 과연 네. 김건희 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네. 저게 뭐 듣기로는 이제 뻗치기 끝에 잡은 이제 그렇습니다. 장면이라고 네, 하죠. 저기서 보면 그 아까 포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그다음에 마포대교 가서 뭐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듯한 뭐 당당한 무슨 뭐 통치자의 모습 이런 건 난데없이 사라지고 동네 저작거리의 아줌마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 듯하게 그죠? 어디 뭐 구멍가게에서 뭐 물건값 시비 붙어갖고 맞습니다. 뭐가 화났는지 뭐를 유심히 보는지 근데 저기 또 강아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자주 나왔습니다. 저기 써니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인사한다고 안고 찍었던 강아지 뭐 개를 산책시킨다고 나온 건지 편의점 가는데 뭐 개를 데리고 나온 건지 어쨌든 이 경호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럼요. 이 편의점에 나오는데 새벽 1시 반쯤에 이렇게 따라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호 예산이 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경호처 예산이 뭐 예비비를 갖다 쓸 정도로 네. 막대하게 올라갔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저게 사실은 공무원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시간에 근무 수당, 초과 근무 수당 이런 것 때문에 경찰도 마찬가지죠. 네. 경호원이 저기 나왔을 때에는 그 경비대대 예. 그 경찰도 주변에 또 배치가 됐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랬을 때에 이제 초과 근무 수당, 야근 특근 수당 네. 이 수당으로 나가는 예산이 무시 못할 정도라는 그렇겠죠, 거예요. 그렇겠죠. 그다음 네. 그 정도로 외출이 작다. 그러니까요. 네. 아 예. 그리고 저 사진 있기 전에 마포대교 그때도 러시아워 시간에 퇴근 시간에 그 뭐 버스 잡고 뭐 도로 잡고 해가지고 네. 교통대란 일어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맞습니다. 원망이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그 그걸, 시간이 네. 또 그쵸. 이제 출근 시간대에 맞물려서 그 예, 참 그쵸. 러시아 예. 시간인데 그래가지고 아 이제 그거 그냥 그 사진 하나 찍으려고 그 예. 나머지 출근하는 사람들은 네, 그렇게 네. 피해를 봐야 되는 건지 그치 아, 이해가 안 그- 가. 요즘은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일반 방송에서도 네. 유튜브가 아니고 뭐 일부 평론가들은 저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아무리 유튜브지만 현직 언론인으로서 언어를 좀 많이 순화해서 하려고 그래요. 아까 태혁 선배 이야기대로 내 갈 길 간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마이웨이. 같아요. 예. 내 갈 길 간다예요. 예. 저것도 사실 저렇게 보통 사람 같으면 다른 시간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네, 많은 맞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석 밥상머리 민심의 1순위는 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예. 저희가 모든 이슈를 하다 보면 기승전 뭘로 귀결됐죠? 김건희로 그러니까요. 귀결되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번 추석 밥상 민심도 전부 김건희였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추석 때 여당 의원들도 전부 고향 내려가서 민심 청취를 하잖아요. 과연 바닥 민심은 어떨 거라고 하는데 뭐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여당은 주로 저 영남권 의원들이잖아요. 네. 영남권마저도 네. 그 김건희에 대해서 다들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 맞습니다. 이거는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추석 때 고향 네. 내려가서 그 바닥 민심을 그 듣고 온 네. 여권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답니다. 야, 근데 그 거기다가 참 공감 능력도 네. 없고 균형 감각도 없고. 그러고 보면 김건희 거기다 여사는 대단한 김건희 겁니다. 오로지 저 자주 부인한테 안 하잖아요. 예. 오로지 부인 얘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대체 사주가 어떻게 되며 관상이 어떻게 되며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아니, 뭐 이 자기 김건희 스스로- 정체에 대해 가지고 뭐 다 알고 있는 뭐 고등학교 많이 때- 고등학교 때 밝혀졌지만 분신사바 많이 했다 그러는데 분신사바. 아, 그래서 이분 이 사진도 사실은 이게 수어 하는 거죠? 수어의 예, 날입니다. 예. 작년 3월인데요. 예. 이 수어의 날 때 이 축하 메시지를 수어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연출 사진의 그러니까 일종이죠. 자꾸 그 뭐 그래도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네. 뭐 자기가 수어를 배워서 수어 통역이잖아요. 이렇게 좀 좋게 선의로 좀 해석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저 되죠. 연출된 사진 보면 또 네. 뭔가 돋보이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읽혀지니까 이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네. 아까 우리 김지영 대표도 얘기했지만 그 댓글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전 붙이다가 예. 여사 얘기만 나오면 막 시원하게 욕 시원히 욕 한마디 한마디. 다들 저런 사진 보면 네. 욕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런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바람직하고 좋은 좋잖아요. 거죠. 좋아 보이잖아요. 예, 아름다워 보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추해 보이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저 사진 다음에 이제 저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뭐 저게 본 모습이 아니겠느냐. 연출되지 않은. 지금 그 잠시 뒤에 저희들이 명태균 게이트 때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그 뭐 게이트의 이제 본질이 그거지 않습니까? 저기 개입, 국정 개입을 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범죄에 개입이 되고 네. 온갖 그리고 돈이 또 뭐 오가는 이런 것들. 야,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빠지는 데가 거의 없다시피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한계 수위를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계 수위를. 이제 그런 중에 뭐 이런 사진들은 아주 뭐 약과처럼 지나가고 뭐 그럼 그렇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뭐 아니 가벼운 뭐 가시거리로 지나가는 듯이 답답하면 용산 관저 네. 주변 그 뒷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답답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면 아니 뭐 집에만 갇혀 있으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동네 뒷산도 산책하고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예 일반인들 사는 동네로 내려와서 그렇죠. 네. 지금 경호원들 저렇게 고생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태도는 본질이라는 말을 이제 즐겨 쓰기도 하고 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태도를 보는데 그 일반적인 저 좌세, 저 태도, 네. 저 애티튜드 저걸 보면 아 우리가 좀 전에 연출됐던 사진에서 봤던 이미지하고는 전혀 또 너무 저 달라도 너무 궁금해서 다르잖아요. 여쭤보는데요. 그렇죠? 대통령 이제 이런 부인이면 영부인이잖아요. 영부인이 집에서 예를 들면 그 대통령 관저 말고 동네에서 저렇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밤에도 경호원이 이렇게 다 따라 붙어요? 저렇게 그렇죠. 따라붙잖아요. 붙어야죠. 네. 붙을 수밖에 없죠. 가족. 그 국가 그 법에 의해서 네. 경호를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부유 아니잖아요. 부유 퇴임을 아니죠. 하더라도 네. 그 법에 그렇죠. 의해서 그렇죠. 이제 보호를 받아요. 퇴임을 그래서 하더라도. 요번에 뭐 그 지금 아직 그 임기 반이 지나지 않았는데 청와대 경호처에서 윤 대통령 퇴임 후에 그 제 사적 경호를 위해서 예산 책정했던 게 아니, 너무 사복으로 입고 오신 거 같아요. 기존의 이제 대통령들에 비해서 두 배가 훨씬 넘는 135억 정도 어바웃으로 그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 땅을 또 양평 부근에 또 찾아보고 있다 그래서 뭐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왜 양평 좋아하세요? 왜 큰 바뀌었어요? 그림 큰 예. 그림 아닌가요 이거? 그 건의도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건의도. 건의도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게 보면 그 우리가 대선 때 네. 저 이제 서울의 소리 지금 저 장면을 촬영했던 이명수 기자가 네. 7시간 동안 후보 부인이었죠. 그 당시에는 누나 그러면서 이제 네네. 7시간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뭐 나는 줄리할 시간이 없어. 나는 보통 시간에는 도사들 만나서
인생에 대해서 논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분은 도사들하고 상당히 친한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러잖아요. 자기 웬만한 무당들보다도 자기가 한 수 위다. 네. 이걸 이제 그 세계에서는 영매라고 하는데, 그 영매가 자기는 상당한 경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세계에서는 무속이나 주술의 세계에서는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분도 유명한 그 무속인인데, 그분은 주술사가 아니고 무속인인데,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렇게 그레이드가 있대요. 네. 딱 보면 포스를 보면 아우라가 느껴지고 그레이드가 매겨진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한 수 위의 영매를 만났을 때에는 절대 나대지 못한답니다. 네. 그냥 기선 제압당하는 네, 거죠. 근데 그거에 의하면 어딘가에서 또 그런 얘기도 하죠. 김건희 여사가 우리 남편은 나보다 한 수 아래다. 그 영매가.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자기보다 세다라고 느끼거나 영적으로 딱 이렇게 기선 제압을 당하면 귀가 얇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공의 얘기도 잘 듣고. 네. 그래서 그럼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천공, 김건희, 윤석열 이 순위 그렇죠. 됩니까? 그런데 이따가 이제 제가 그 게이트 네. 우리 오늘 또 다룰 게이트에서 네. 순위가 일단 바뀌었다. 천공은 공천에 개입할 정도의 그 내공은 못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네. 행사하고 있는 네. 누군가가 나타나서 네. 천공 위에 또 그분 아니겠느냐. 그렇죠. 예. 뭐 이렇게들 지금 그 세간에서는 그렇게 또 평가들을 김건희 해요. 여사의 이야기는 바로 또 다음 스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피플앤뉴스. 아, 자, 네. 이 사람 예. 뭔다 아실 테고 단연 화제 이거는 탑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네. 이준석입니다. 그 조사진은 저게 이제 여러 이준석 의원의 여러 사진 중에 이제 저 사진을 이제 고른 이유는 왜 이렇게 우울무드해? 아니 그러니까 뭐 이준석 잘못한 거야? 의원이 그 유독 좀 이렇게 눈물 흘리는 장면이 좀 많습니다. 다른 의원에 비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또 많이 받는 그런 사건들이 또 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 사진은 그 작년 10월 16일 그러니까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 중에 그때 해병대 그 최상병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눈물 흘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이때 눈물보다 그 전에 인상 깊게 봤던 눈물들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팽당했을 때 그때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눈물을 또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때 네. 자신이 예. 두 개의 선거에서 지방선거하고 대선에서 대표로서 선거 승리를 이끌었는데 네. 그럼에도 팽당해서 쫓겨났을 때 네. 그때 내가 양대 선거 두 개의 중요한 선거에서 역할도 했는데 팽당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죠. 네.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최근에 뉴스토마토 기사를 보니까 네. 그 당시에 자기가 뭘 했길래 자기 공이 컸다고 얘기하지? 지금 보면 아무 역할도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양도구역을 요번에도 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양도구역은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요번에도 또 양도구역 태세로 전환하는 건 아닌가.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준석 네. 태도의 반응이 옛날과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이번에 저 텔레그램 이 네, 나올 네. 때 사태를 보면 네. 뭐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네 그런 예, 옹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네. 유체 이탈 화법을 쓰면서 네, 네. 하는 게 예전과는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민주당한테도 이번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대들단 당해. 좀 의외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일각에서는 네. 정말 일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준석 대표 태도가 이렇게 바뀐 게 예전에 그 성상납 사건 무혐의로 일주일 전에 종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소. 거기에 대한 보답 내지는 답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제가 아마 이 방송에서 네. 2번 강조를 했었어요. 최초의 뉴스토마토 보도가 5일이었잖아요. 9월 네. 5일. 네네. 그때
우리 그거 소재로 해서 한번 방송한 적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이준석을 눈여겨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그때 김영선의 공천 과정 네. 이 부분도 들여다보라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지난주 방송에서도 우리가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 2탄 나오기 전이었죠.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때 이번에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던 거 제가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네. 얘기가 네. 이번에 뉴스토마토 기사로 실리지 않았나 네, 네, 싶을 네. 정도로 맞아요. 단지 제가 네. 그 문제에 네. 텔레그램 캡처본이 없어서 네. 제가 단독으로 기사도 못 냈다. 그때 그 이야기들은 네, 이쪽으로 들어와 주시면은 자세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지금 뉴스토마토 기사를 보니까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 이 대목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다라고 그랬죠? 이준석이요. 이준석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이준석이는 지금 지금 이제 김 국장님께서 일각에선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일각에선 여사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나 이렇게 지금 쉴드 치고 있는데 네. 뭐 줄 거냐? 음. 그거에 따라서 나 삐뚤어질 거야. 아니면 나 그 자리 주면. 그래서 지금 이준석 의원의 태도가 모호한데 그래서 지난번 우리 그 부분 썸네일 제목이 꽃놀이패. 그랬죠. 아 근데 나는 굉장히 이상한 게 네. 자, 자기는 뭐 텔레그램을 봤는데 네.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공천 개입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별로 대수롭지 않다라고 이제 애써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척하는데 네. 그러면 그 한번 평소에 이준석 태도로 볼 때 그게 별거가 아니라면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었다고. 근데 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자.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국민들은 그냥 몰라도 돼 별거 아니야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더 궁금한 거죠. 예. 잠시 기다려 나중에 내가 써먹을 거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봐라는 느낌. 근데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게 네. 공천 개입이 지금 두 개인데 네. 하나는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 시절이었던 2022년 네. 지방선거하고 7군데 재보선 네. 국회의원 재보선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공천 개입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는 게 이번 4월달 네. 금년 4월달에 있었던 대선인 총선이었는데 네. 그러면 김영선 의원 측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줘서 자기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이게 어떻게 공천 선의의 조언일 정도로 이렇게 애써 축소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요번에 그 뉴스토마토 보도에 의하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아니 보고서 얼로 만나러 갔어요? 지리산에 7불사까지 쫓아갔잖아요. 네. 그때가 언제예요? 화성에 출마해갖고 자기 선거도 바쁠 때인데 그러니까요. 7불살까지 내려가서 그때 내려간 게 누구예요? 천하람, 이준석, 그 다음에 그 당직자 D.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범준이라고. 네, 네. 그 장성철 맞습니다. 새누리당 네, 네. 동기. 그렇게 해서 내려갔지 않습니까? 내려가고 그 들어보니까 이건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천하람은 이준석은 하룻밤만 자고 올라오고 네. 천하람 의원이 남아서 7불사에서 이틀인가 3일인가 네. 거기서 기고하면서 그 기자회견 초안이라든가 이걸 준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굉장히 메모급 핵폭탄이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명 그걸 7불사의 밤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그 7불사의 밤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김영선 의원이 제시한 거에 대해서 네.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아니, 흥분했죠. 흥분하면서 만지작거리다가 마지막에 그 좀 과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저는 네. 그것도 아니고요. 그거 있었고 천하람 의원이 이틀 3일 동안 있으면서 준비를 했고 기자회견문 예 그리고 3월 1일 날 개혁신당이 주요 당직자 회의를 금태섭 의원 선거사무실 개소식 날 엽니다. 그렇죠. 그때 김종인 네. 당시 공관위원장도 네네. 왔고요. 그때 주요 핵심 당직자들이 모여서 심각하게 협의를 했답니다. 네. 그러면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이건 큰
폭발력이 있는 건이다라고 네. 해서 주요 당직자 회의까지 했는데 네. 대부분이 야 개혁신당이 저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방송 그 이전 방송에서도 네. 개혁신당이 뭔가 개혁하자라고 기치를 들고 나왔는데 김영선 의원 하면 완전 한물간 그 퇴물 정치인이 공천에 물 먹었다라고 해서 이 폭로 한 건을 갖고 네. 이걸 우리가 흔들면 김영선 의원은 1번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네. 1번 주면 1번도 떨어진다. 비례의석 한 석도 못 얻는다라고 그렇죠. 해서 네. 갑론을박 끝에 1번 안 주기로 했던 건데 그랬더니 김영선 의원이 그다음에 3번 달라고 계속 딜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굉장히 그 텔레그램 문자라든가 김영선 의원은 여러 가지 문자가 있다고 그래요. 이걸 받고서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이건 큰 패다. 이거 흔들면 뭔가 선거판 뒤집을 수 있다. 그래서 라고 판단을 했을 정도로 큰 건데 거의 뭐 이제 와서는 아니 뭐 별 볼 일 딴소리하고 없어서 있잖아요. 딴소리 하고 네. 있잖아요. 이게 수상하다. 네. 지금 질문자가 네. 되게 오늘 처음으로 저희 어이, 댓글이 그래요? 많이 올라왔는데 아유 좋은 현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저희한테 뭐 화이팅 하라는 문자도 있고요. 이제 네.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원킬인지 이제 영문자로 쓰신 분이에요. 네. 대통령 임기 절반도 안 지난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 서열 1위 하는 짓을 보고도 침묵하는 언론의 형태가 네.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언론이 먼저 움직여 주세요. 언론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한 분이 한 분. 질문. 아, 그랬어요? 네. 언론 개혁을 놓고 보면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5화까지 다뤘던 게 언론 개혁 주제였는데 네. 언론의 저널리즘의 기능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와치독이라고 하는데 네. 그 기능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언론의 기능이 아닌 거죠. 네. 언론이 순치되고 있는 건데 그냥 독이 될 수도 있죠. 독이 될 수 있죠. 이게 지난번에 그 민주당 정권 때 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180석 갖고 있으면서 언론 개혁 입법이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한번 좌절됐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 기자협회라든가 언론인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오히려 자기네들 기득권이 침해당한다.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그래갖고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뜻을 함께하는 언론인들은 SNS나 팻말을 만들어갖고 여의도 국회 앞에 가서 네. 나는 언론 개혁에 찬성하는 언론인이다라고 해서 팻말 릴레이도 했어요. 그게 몇 년도? 그게 2019년도. 2019년도. 저 기억이 생생한데요. 2019년도가 20년도인데 네. 저도 페이스북에 그 팻말을 들고 저도 언론 개혁을 찬성합니다라고 네. 했었고 지금 이제 KBS 그 당시에 홍사훈 기자가 네. 제 페이스북을 받아서 네. 자기가 또 링크를 걸어서 예. 지금 이제 김어준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언론 개혁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현직에 있는 언론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역대 어느 정권도 언론 개혁을 못 해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좀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보류 좀 해달라라고 네. 해서 언론 개혁 입법이 한번 무산됐던 적이 있어요. 아마 조금 전에 이 질문 주신 분은 그 좀 많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하죠. 그 KBS나 YTN을 이렇게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상한데라는 게 이제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이 MBC와 KBS, YTN 이렇게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경멸이 JTBC하고 네. MBC하고 네. KBS하고 그렇죠. 시각이 많이 다르죠. 네, 예. 시각이 다른 걸 넘어서 왜 기능이 잘 안 되는 것 같을까라는 걸 느끼. 우리 언론사의 그 구조를 보시면 언론사도 하나의 회사거든요. 주식회사. 자본의 그 논리를 한번 보세요. 조중동이라고 일컫는 사주의 성향에 따라서
일선 기자들도 자기는 그러지 않은데 우리가 데스크라고 그러죠. 네. 뭐 편집국장들 네, 다 네. 하셨으니까 네. 사주의 눈치를 안 봐야 되는데 그럼요. 사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KBS 사장 바꿨죠. 그거는 이제 공영인데 사장 바꿔서 박민혜 KBS 이후로 지금 KBS 어떻게 망가지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바른 소리를 내고 있는 MBC. 이 MBC를 또 그 사장 바꿔서 MBC를 없애버리려고 민영화시키려고 얼마나 네. 지금 뭐 이동관부터 시작해서 네. 방통위원장 스윗이 날아갈 정도로 네. 이거 왜 그랬겠어요? 언론사 길들이게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MBC 지키기 시민운동이 지금 막 그 시민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오늘도 아마 그 선언문 내고 네. 한겨레 신문에 전면 광고 네. 모금해 갖고 네. MBC 지키자 이런 거 시민 성금 모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언론인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정권에 순응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게 뚝이 한번 무너지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제 기억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가 언론 검열은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고 이런 기사 쓰면 네. 늑달같이 솔직히 말해서 청와대에서 좀 협조 좀 해달라 행정관한테 전화 오고 바로 그랬어요. 전화 심지어는 그 감히 못 썼죠. 언론사 국장들을 다 모아놓고 그랬죠. 뭐 협조 잘하면 그 정부 광고 줄 테니까 그랬죠. 좀 잘 좀 챙겨달라 노골적으로 뭐 그렇게 그랬죠. 이야기를 하기도 그러다가 했었죠.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박근혜 이제 JTBC가 태블릿 PC 네. 스모킹 건이라는 거를 한번 터뜨렸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하야 탄핵 얘기가 도니까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잖아요. 가끔 술 먹으면 아니 손가락 달린 기자들은 전부 자판 두들기면서 박근혜 조지고 있더라. 네. 저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눈치 보고 있지만 이게 지금 스모킹 건이 하나가 터지게 되면 네. 아마 조중동을 비롯해서 조중동이 먼저 선봉에 나서서 윤석열 아마 끌어내리기에 앞장서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금 사진 속 이준석 그 저 표정을 다른 사진을 빗대긴 했습니다만 스모킹건을 본 거예요. 그렇죠. 스모킹건을 보고 이 기회를 어떤 식으로 살릴까. 아마 이준석 의원은 보수의 대권 후보가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또, 얘기했던 그거죠. 지금 자 한동훈이 이제 윤석열 포스트 윤석열이라고 해서 한동훈을 국민의힘 당원들이 65%의 지지율로 세웠고 조중동도 좀 키워주는 분위기예요. 네. 조중동은 한동훈이 이뻐서 키워주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을 세웠잖아요. 네. 사주들이 조선일보 방회장,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만났던 일화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점 찍은 거예요. 이 사람으로 해서 보수 정권을 세우자라고 했는데 세워놨는데 달라졌어요. 네. 해도 너무하니까 이건 아니다. 이러다가 정권이 교체되면 우리 보수 언론 기득권이 또 무너지겠는데 이거 힘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보수 언론은 자기네들의 그 사익을 위해서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대타를 내세울 것이다라고 해서 한동훈을 내세웠는데 한동훈이가 지금 길을 못 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공천 개입이라든가 김건희 리스크가 터지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누굴 쳐다보기 시작했냐면 한동훈을 쳐다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한동훈을 바지 사장에서 이제 반바지 사장이다 할 정도로 아무런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면 차기 그 여권의 그 당권은 누가 질 것이냐? 내가 두 번인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준석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지 않겠느냐. 네. 제 이제 뇌피셜인데 그래서 요번에 김건희 리스크 정점에 다다랐을 때 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포스트 한동훈의 자리를 노리고서 지금 네. 스탠스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이러면 젊은 정치인 이준석 의원은 이제 정치 생명 다 할 것이다. 여기서 이준석 의원은 스탠스를 분명히 해야 돼요. 치고 나가야죠. 아, 치고 나가든가.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조중동 매라고 하는 건 매경입니다. 네. 매경까지 해가지고 그 윤석열
김건희로는 더 이상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대안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 회의를 거쳐서 한동훈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동훈이를 좀 밀어주자. 당분간 까지 말고. 그래서 네. 최근에 일련의 기사들을 보면 한동훈이 비판 기사 거의 없어요. 그 한 단계 더 넘어서 조선일보는 어제 한동훈이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네. 인터뷰하는데 내용이- 한동훈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얘기를 과감하게 조선일보에다 쏟아붓더라고요. 예? 이제 믿고 가는 거죠. 예, 다월백 잘못됐다. 이거 네, 국민들이 네. 다 싫어한다. 네. 의료 계획도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다. 작업이 라고, 시작이 됐어요. 예. 아니 내일 모레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근데 저렇게 해놓으면은 밑밥을 깔아 놓으면은 만나겠어요. 뒤를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싸움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여- 여권 이제 내- 시작하겠다는 네. 사인인가요? 거기다가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조중동매가 한동훈이다. 이렇게 되면 한동훈이밖에 아니 밀 근데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동훈 캐릭터의 특징이 이야기는 이렇게 잘 하는데 예. 또 이렇게 맞닥뜨리면 네. 꼬리를 좀 내린다든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가 함구한다든가 좀 이런 캐릭터. 아니 현실적으로 그 옛날에 제 3자 최상병 특검법 네. 얘기했다가 지금 꼬랑지 내렸던 이유는 예. 여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안 발의가 정중 10명이 발의를 해야 되잖아요. 10명을 못 모으고 있어서 지금 발의를 못 했는데 어제 재미난 게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죠. 네. 국힘이 남아있질 않았어요. 그건 혹시 이탈표 나올까봐. 물론 안철수 의원은 최상병 특검법 때 자리 지켜서 찬성 던졌어요. 네. 그래서 안철수의 또 새로운 면인데 그런데 그 필리버스터를 원래 하기로 했었잖아요. 김건희 특검법 네, 같은 네, 경우. 근데 필리버스터를 슬그머니 꼬랑지를 내렸어요. 자, 아까 제가 서두에 이번에 추석 내려가서 들어보니까 김건희에 대한 얘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여당 의원들도 이거 민심의 역풍을 맞을까봐 아니 지금 국민의힘 어느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 반대한다고 필리버스터 나와서 쉴드를 치겠어요. 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네. 이제 지는 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제 재미난 게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안 했다. 그냥 이번에 이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네. 그러면 민주당 전략은 빨리 그 재의결로 들어가겠다 하면 저는 이탈표 반란표죠. 반란표를 한동훈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포스트 윤이 되기 위해서는 여권 내 보수에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10석 정도는 8석 플러스 알파는 땡겨와야 된다. 재의결 때 김건희 특검법.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2번씩이나 한동훈하고의 조를 피했잖아요. 네. 안 알리고 밥 먹고 네, 그랬는데 네, 네. 요번에 24일 날 갑자기 네. 체코 떠나면서 24일 날 이제 저녁 먹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이 눈치를 이제 안 보다가 보는데 어제 그 체코 순방 가는데 그동안은 그 김건희 씨가 자기가 대통령처럼 환송 나온 인사들 악수하고 막 이랬거든요. 어제 안 보였죠. 네. 맞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만 악수했죠. 근데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조우했을 때 우리 유명하죠. 폴더 인사. 네. 근데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공식 행사장에서 한동훈 대표를 만나면 악수를 하더라도 네. 안 보고 하는데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하고 인사하는데 허리가 굽혀져요. 아 약한 인간. 이제 꼬랑지를 또 슬슬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그랬어요. 한동훈 대표 당신도 기회 있다. 네. 당신의 보스가 조국 밟고 추미애 밟고 자기를 키워준 은인인 문재인 대통령까지 밟고 대통령이 오른 거를 옆자리에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보스 따라 해라. 당신의 기회는 당신의 보스를 쳤을 때 아니 한동훈의 운명은 그거예요. 윤석열을 치지 않고서는 한동훈의 운명은 없다. 근데 저는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못 친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미국을 가든가 그러니까 황교안 검찰 출신 황교안 대표의 이제
전철을 밟아서 그러면 저러다가 힘 못 쓰다가 이제 전광훈 목사 밑으로 간다. 잠깐요. 지금 네. 댓글 하시는 분이 네. 애타가지고 두 번째 네. 댓글이 지금 올라와서 한번 네. 읽고 갈게요. 네. 그 아까 어째 이런 일이 닉네임을 쓰신 분이에요. 네. 처음에는 연휴 내내 너무 더워서 카페나 식당을 이용했는데 가는 곳마다 의료 대란. 그다음에 고집스러운 윤 대통령 얘기가 여기저기서 난무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더군요. 이렇게 쓰시고는 진영을 떠나서 나라가 이토록 후퇴를 하고 있는데도 원로 보수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지 속 터집니다. 보수들은 진짜 윤 정권이 옳다고 보는 걸까요? 왜 조용하죠?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네. 보수들이 조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대부분의 보수들이 윤석열 지지를 했잖아요. 지들도 무안할 거예요 아마. 무안해서. 무안해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제가 빰 빼먹은 얘기 중에 한동훈이를 주목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정말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대통령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어서 네. 있는데 내가 대통령 편을 들을 이유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했어요. 네. 그거는 내 갈 길 가겠다라고. 그냥 내가 하는 거죠. 마이웨이 네,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마이웨이들이 네. 참 많네요 요즘. 거기다가 뭐 최상병도 그거 지금 뭐 흐지부지 되고 있지 않느냐 했더니 당론화 시키겠다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얘기한 지금 거예요. 두 분 이야기를 자꾸 이게 비교가 되는데 한동훈은 지금 마이웨이 하겠다라는 거고 결국은 한동훈은 그 양규장 선배 이야기로는 한동훈은 아무래도 대가 약해서 뒤로 빠질 것이다. 마이웨이. 근데 저도 할 것이다. 힘을 주는 아니, 근데- 칼럼을 2번이나 썼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 힘내십시오 하고. 조중동 배에서 한동훈이가 더 가깝지 않겠어요? 이준석보다는. 그렇죠. 예, 예. 지금 그 이준석하고 한동훈이 어떻든 간에 둘 중에 묘하게 지금 그 우리 지금 명태균 게이트를 이제 다음 코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둘 다 이 전국에서 먼저 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둘 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한쪽이 먼저 취하고 나갔을 때는 한쪽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뉴스토마토의 이번에 이제 그 앞으로 오늘도 그 일선에서 취재했던 네. 그 박형광 기자가 오늘 그 아침 뉴스 시사 방송에 나와서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톤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준비된 게 많고 네. 그래서 자신 있어 하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첫 보도 나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뉴스토마토의 2보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네. 중간에 국장석에서라고 해서 김기성 편집국장이 국장 칼럼을 썼어요. 네, 그 이야기를 예. 그 이야기를 명태균 게이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 특집이라고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전파사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그 예측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우리만의 또 나름대로의 콘텐츠가 지금 잔뜩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명태균 사진입니다. 원 안에 있는 땡이고요. 저 사진은 그 좀 이렇게 공개가 되긴 이제 했을 텐데 작년 7월입니다. 2023년 7월이고요. 그 바로 옆에 그 김영선 전 의원이 보이죠.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경남 한의사회 관계자들입니다. 경남 한의사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이제 한의학 난임 치료 정부 지원을 건의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김영선 의원 곁에는 늘 이제 명태균 씨가 늘 함께 이렇게 자리를 했고, 저 사진은 이제 지역 신문에 이제 실렸던 사진인데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에 이제 아주 급격히 떠오른 인물 명태균 씨의 몇 없는 그 시중에 지금 돌고 있는 몇 없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저분의 관상에는 제 얼굴을 보면 되게 좀 이렇게 덩치도 있고 좀 강인해 보이는 이런 인상이기도 한데요. 근데 실제로 또 뭐 풍채도 좀 있고 그래 보이네요. 예. 네, 그리고
한때 또 뭐 역술인이라는 이런 소식을 듣고 발끈해가지고 뉴스토마토 상대로 지금 막 소송도 걸고 막 그랬죠. 저분이 그러니까 그 딴 소리를 거에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딴 거에는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안 보이시는데 제가 어제 기사에도 썼거든요. 제 기사에 명태균 씨가 자신을 역술인이다, 무속인이다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해하고 그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공공위원이 그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뉴스토마토는 했잖아요. 했죠. 네. 아니 그거는 이미 네. 본인의 그 페이스북에서 사전에 경고를 했고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들어갔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뭐 그 더 팩트인가 단독도 아닌 단독이라고 해서 내보냈는데 이미 그 명태균 씨 자신의 SNS에서 고소 사실을 밝힌 다음에 더 팩트가 저분은 썼더라고요. 어떤 분이신 거예요? 명태균 씨 잘 알려지지 않는 네. 인물인데요. 네. 저분은 원래 그 창원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사람인데 예전에는 종합 광고 대행사, 네? 신문 소프트 개발, 뭐 인쇄 출판 광고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좋은 날을 운영했던 기업인이에요. 네. 그리고 과거 뭐 창원대에다가 1억 원 발전 기금을 출연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동한 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좋은 날은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고 네. 그리고 대학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네. 이분이 2016년경에 한국해양대학교 한희승 총동문회장 선출 때 총동문회 개교 70주년 기념해가지고 네. 제작한 동문 인명부 발간 공로로 네. 명태균 대표이사가 감사패를 받은 적도 있어요. 네, 네. 이걸 볼 때 한국 해양대학교 나온 게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예. 그 학교는 창원 쪽에 있는 대학 어디 지방대에 네. 미술 전공한 걸로 또 뭐 소개가 되기도 했고요. 예, 예.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온 게 없으니까. 네, 예. 말하자면 그 지역 유지인 셈인데 예. 지금 이 사람 이름에 게이트를 붙인 이유는 우리 명확하죠. 우리 다 알다시피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물증을 이 사람이 다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태균 씨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그 지금 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뉴스토마토가 지금 계속 그 총선 개입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거의 이제 아까 그 나규찬 선배 이야기했듯이 그 스모킹건, 레임덕으로 직행하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지금 아주 중차대한 그런 그래서 핵심 키를 지금 들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저 사람 때문에 사람이죠. 김건희 여사가 긴장하겠네 그러면. 긴장을 어떤 식으로 할지 제가 잘 가늠이 안 아니 가는데 저 사람이 말한 대로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좀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명태균 씨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도 지금 폐가 지금 딱 두 개로 지금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를 것 같은. 그래서 뉴스토마토 역시 이 사람한테 더 받아야 될 물증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다 받은 게 아니라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뉴스토마토 입어 나가고 명태균 씨가 고소를 했잖아요. 네. 그 기자 3명하고 뉴스토마토 상대로. 3천만 원 위자료 예, 지급해서. 3천만. 근데 너무 약해. 근데 그 뉴스토마토에서는 반응이 바로 나왔죠. 네. 땡큐 고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법정으로 가게 되면 까야 명예훼손이 됐느냐 안 되느냐 결국 다 까야 되는데 뉴스토마토는 상당히 반기는 입장이고요. 이 명태균 씨가 얘기한 게 저는 상당히 사실일 거라고 봐요. 이번에 육성 들어봤잖아요. 네. 이걸로 봤을 때는 일반 국민들 반응은 두 가지더라고요. 평론가 반응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뭐 별로 크게 이제 국힘에서의 반응이 주로 그런 것 같아. 아이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러더니 이게 이거밖에 안 돼. 그런데 기사 어제 세 건의 기사를 썼잖아요. 3건의 기사를 분석해 보면 그 안에 아주 어마어마한 진실이 다 담겨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핵폭탄급 게이트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명태균 게이트다. 저는 그렇게 명명하는 게 옳은 이번 사태의 옳은 해석이다. 명태균 게이트 맞아요. 이분이 2번의 선거에서 모두 개입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2번의 선거에 모두 개입했는데 그게
누구에게 또 영향을 미쳤냐 하면 대통령 부부예요. 권력의 핵심, 초핵심인 대통령 부부와 일종의 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서 딜이라는 것은 뭐 금전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탁하고 부탁 받아주고 네. 실제로 그게 실행이 옮겨지고 또 그거를 자기의 그 위세를 네. 과시를 했고 또 실제로 주변에 그 얘기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런 회의 장면에서 당직자들하고 회의할 때 보면 분명히 김영선 위원이 나이도 한참 위거든요. 네. 그리고 뭐 5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대놓고 막 육두문자를 날리고 네가 뭘 알아? 막 네. 이랬다고 그러죠. 네. 이거는 뭐 육성증언으로 나온 거니까 네. 제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런 걸 보면 측근들도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건 뭐 모멸감을 많이 그리고 느꼈다고. 이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분들이 많아요. 크로스체크를 뉴스토마토가 가만히 보면 크로스체크를 여야를 망라하고 학계까지 다 해서 다방면에 걸쳐서 크로스체크를 했는데 다 한결같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굉장한 파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전부 인정을 합니다. 네. 뭐 심지어는 이분이 데이터라든가 이 분석을 갖고서 김정인 위원장한테 주면 김정인 위원장이 그거를 기초로 해서 판을 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이제 함성덕 교수의 네. 증언이에요. 네. 이런 걸 보면 상당한 그 예전에 치면 뭐 요즘은 책사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삼국지입니까? 책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 뭐 일부 매체에서는 언론에서는 정책 책사다라고 표현을 해요. 정치인들도 명태균 씨를 평가할 때 정책 책사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명태균 씨가 봤을 때 작전 중입니까? 아니면 작전 실패입니까? 중요한 게 지금 하나 빠졌는데 뉴스토마토가 저 명태균 씨를 자주 접촉했을 거 아닙니까? 네. 접촉하면서 뉴스토마토는 제일 원했던 게 뭐냐면 저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그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관계가 나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네. 그리고 공을 많이 들였어요 뉴스토마토가. 네, 네. 저 명태균 씨의 공을 많이 들였는데 네네. 명태균 씨를 역술인 뭐 무속인이라고 하는 바람에 네. 저 양반이 돈 거죠. 예, 깽판이 나버렸죠. 네, 깽판이 나버렸는데 네, 그 전까지는 공을 엄청 들이고 네. 전 며칠 전에 제가 그 우리 남 의원님 그 문자를 보니까 거기에 막 거의 비굴할 정도로 막 그러니까요. 뉴스토마토 쩔쩔쩔 기자들이 매는 죄송합니다. 상황인데. 하자. 그럼 왜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저 명태균 씨를 통해서 네. 그 사실을 밝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거는 핵폭탄급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네. 명태균 씨가 최초 뉴스토마토 보도 나왔을 때 5일 날 저는 그때부터 명태균 씨를 알았잖아요. 네네. 이 MC가 명태균이고 네, 네. A, B, D 누군지 저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단지 텔레그램 캡처본이 없어서 단독 보도를 우리가 못했지만 그렇죠. 저분의 페이스북을 제가 계속 매일매일 들어가서 추적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김정인 위원장이라든가 이준석이라든가 네로라는 사람들하고의 친분이 대단해요. 네. 그리고 한동안 그대로 자기 프로필 사진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그동안에 포스팅을 다 자기 보기로만 돌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잠잠하다가 본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역술인이다, 무속인이다 이런 이제 평론가들이나 장성철 그 평론가의 그런 평가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페이스북이 약간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때부터 심정의 변화가 오는데 네. 그래서 그때부터 뉴스토마토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네. 그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토마토 편집국장하고 기자들하고 문자 주고받았던 거 제가 네. 보여드렸던 거는 9월 5일 최초 보도 이전의 것들이에요. 네, 네. 근데 뉴스토마토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서 들였는데 취재를 하고 있고 지금도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상당한 파일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뉴스토마토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 권력의 그 정말 부끄러운 뒷얘기 지금 이런 것들이 그 많이 지금 사람들이, 정치권을 강타할 예, 것 같아요.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명태균 씨는 어떻게 해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과 친분을 쌓게 됐는가 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요 사진은 지난 대선 때였죠. 그 취임식 대통령 취임식 때 2022년 취임식 때 사진입니다. 저 빨간 원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이죠. 윤기중. 네, 윤기중. 전 연세 위에 예, 빨간 돌아가셨죠. 밑에는 아버지고 예. 위에는 그 위에 이제 초록색 원 안에 있는 명태균 사람이 명태균 그리고 씨고요. 빨간 또 위에 있는 그 위에 빨간 세계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받고 있는 권오수 회장의 아들입니다. 권형민 씨, 권형민 그러니까 씨 저 분이고요. 사진의 컷이 저기 이제 동영상으로도 나왔던 거 이제 네. 스틸 컷인데 네. 이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의 아버지의 바로 뒷줄에 앉아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뒤에 조작의 주범인 네. 권오수 회장의 아들 완전히 네. VVIP잖아요. 네. 거기와 같이 나란히 반열에 있다라고 하면 네. 명태균 씨가 이 초대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 김건희 여사가 초대했다고 그래요. 명태균 씨 부부를.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저 자리에 이제 위치해 있다. 네, 그래서 제일 전파사의 취재 결과 저 사람이 그 한겨레 보도가 그때 저 명태균 씨가 그 초청자 명단에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이라는 예, 예. 직함으로 돼 있어요. 미래한국연구소를 알아보니까 그게 알고 보니 좋은 날 리서치의 후신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날 리서치 후신인데, 그러니까 좋은 날 리서치라고 하면 기사 검색하다 보면 명태균 씨의 기업이 주식회사 좋은 날이죠. 근데 2018년도에 좋은 날이 이제 요 이야기는 그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측근들과 지인들 취재를 한 결과 최근에 이제 알게 됐는데. 명태균 씨가 알려진 바대로 그렇게 재력이 좋았던 게 아니고 좋은 날이 체납 때문에 국세 등 체납 지금은 운영하고 때문에 있지 않다고 운영이 하더라고요.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새로 법인을 만든 게 미래한국연구소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법인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2018년도고요. 지방선거 이후에 그 법인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시사경남이라고 하는 언론사도 함께 이제 같이 끼워서 이제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무실을 만들려고 할 때 본인이 그 체납 사실이 많다 보니까 사무실이라든가 법인 대표를 할 수 없는 사정이어서 김영선 전 의원께 부탁을 합니다. 도움 좀 달라. 내가 사무실도 운영하고 해야 되겠으니라고 해서 지금 상황 2018년입니다. 그 전에 지분이 있었던가 봐요. 두 분이. 2017년도에 김영선 의원이 경남도지사 하겠다고 창원으로 내려갔어요. 예, 그렇죠. 예. 김영선 전 의원은 그 현역 의원 시절에도 경기도지사 도백에 대한 꿈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계속 그 당 안에서 경선에서 남경필한테도 밀리고 김문수한테도 밀리고 했지만 그 꿈은 계속 있었는데 하향 지원한 거죠. 경남으로 내려간 게 2017년도였습니다. 그때 내려가서 벌써 이제 창원하고 인연을 맺고 있었고요. 그때 명태균을 만난 거죠. 그리고는 2018년도에 그때 당에서는 그 누굽니까 그 같은 거창 출신인 그 누구야 김철 이름이 또 천천히 생각하세요. 네, 네. 김종영. 김철 아이씨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때 도지사에 자기가 포기를 하고요. 포기를 하고 그리고는 철수를 하려고 뭘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다음이 총선이 2020년도에 있었잖아요. 예. 그때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 같이 사무실 내고 만들자 해가지고 명태균이 그 KT 빌딩 어디 쓰고 있는 넓은 데를 김영선 전 의원이 갖고 있던 법인 한사랑 법무법인 사무실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KT한테 김영선이 하겠다고 하니까 사무실 내준 거죠. 거기에 미래한국연구소가 설립이 되고 시사경남이 만들어지고 본인이 대표이사를 못하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최측근인 사람이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를 맡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총선 그러니까 2020년 총선을 치르는데 여론조사만 했다 그러면 김영선 의원이 자꾸 이제 1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미래한국연구소가 기술을 좀 부린 거겠죠. 그랬는데 공천에서 이제 탈락한 겁니다. 네, 그렇죠. 김영선 공천 탈락하고 또 반발을 하고 막 했던 거죠.
그 뒤에 이제 2021년 이제 대선 전국이 됐었죠. 그때 올라옵니다. 명태균. 그때 머투가 2021년 7월에 미래한국연구소와 머니투데이가 PNR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아니었으니까 전 검찰총장이었죠. 자꾸 1위가 압도적인 1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하고 더블 스코어가 나오고 다른 데하고는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재밌게도 또 허경영을 또 나중에는 또 세워가지고 허경영이 안철수를 이기게 하는 또 이상한 기술을 또 부리기도 하고 아무튼 좀 그 당시에 뭐 미로 짐작컨대 신뢰하지 못할. 근데 기관이네요. PNR은 괜찮은 여론조사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언론사와 의뢰하는 기관에서 질문지라든가 이걸 그렇죠. 이제 하면 그거에 따라 많이 차이가 그렇죠. 나죠. 차이가 그렇죠. 많이 나죠. 설계할 때, 그렇죠. 예. 설계를 바이어스 끼게 이제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 미래한국연구소는 저 명태균이 설계자였던 거죠. 맞아요. 예, 그 설계자고 직함을 회장으로 가지고 있었고 제가 그때 2021년도 그 기억하기를 미래한국연구소의 PNR하고 이쪽에 관계된 사람이 이 페이퍼를 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직보를 합니다. 저희들은 이라고 홍보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네. 그리고 웬 직보를 하지? 직보를 합니다. 근데 직보할 만했어요. 2021년 7월에 그때 최은수 씨 장모 그 실형 선고가 나오고 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이 막 불거지기 불거졌죠. 시작했을 때였는데도 예, 그렇죠. 그때 여론조사가 흔들렸거든요. 그랬죠. 이재명이 1위로 올라서기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유독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의뢰해가지고 머니투데이를 통해서 나가는 거기는 윤석열이 앞서는 걸 앞선 걸 그러니까 나오니까. 머니투데이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항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중단해버렸어요. 끊어버렸어요. 미래한국연구소 너네하고 안 해. 그래서 머투가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봉규 TV 고성국 TV 펜앤마이크 주로 보수 쪽으로 많이 보수 가잖아요. 쪽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명태균 씨는 윤석열 김건희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초질관 이 미래한국연구소는 그 언론사들에게 계속 그걸 제일 높게 나왔거든요. 데이터. 윤석열이 네. 계속 높게 나왔어요.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유지를 했던 거죠. 아유, 그렇게 계속 갔던 그 공로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공로가 있고 대통령 취임식 날이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그때 재보궐 때 대선 마치고 바로 재보궐이 있었잖아요. 취임식 바로 다다음 날이 네. 공천 결과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때 그 음성이 이번에 공개가 됐죠. 뉴스토마토 그때 공개가 됐죠.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그때 당시에 2022년 뭐 거창 사람이 저기 창원에 그냥 내리꽂혔다. 내리꽂힌 게 아니라 이미 공로가 지금 쌓여 있었던 거예요. 저 내부에서는.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은 이미 2017년도부터 이제 창원에 둥지를 틀고 거기서부터 명태균 씨하고 계속 이제 한 뭐 팀으로 작업을 이제 해왔던 거고 미래한국연구소는 사실상 두 사람이 같은 합작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창원에 둥지 네, 틀고 그 과정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이번에 이제 그 음성 녹취를 네, 네.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그 음성 녹취의 배경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거기까지. 예. 근데 그러고 나서 근데 실제로 보니까 명태균 씨의 파워가 엄청 센 거예요. 네. 그때가 취임식 전날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의 파워가 하늘을 찌를 듯. 네. 그죠? 그때가 제일 셀 때죠. 그렇대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윤핵관 하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죠? 윤핵관도 권성동, 제껴버렸어. 장재원, 그다음에 윤한홍, 이철규 4인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네 명이 그야말로 못할 게 없을 정도였는데 네. 명태균이 그 당시에 왜 Y, K라고 나오죠? Y는 윤한홍이고 네, 네. K는 권성동 아닙니까? 네.
그러면 권성동 의원하고 윤한홍 의원이 김종양을 밀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렇죠, 의원이 됐죠.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면 상당한 썬파워잖아요. 네. 윤핵관 중에 핵관이 두 사람이 밀었던 김종양이가 다 됐는데 재보선 공천을. 그런데 명태균 씨가 어때요? 가만히 있어봐. 이것들이. 그러더니 대통령은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네, 네. 그러더니 이겼잖아요. 네. 끝내. 그러면 윤한홍과 권성동을 물리치고 네. 따낼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신임을 그냥 한 몸에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근데 거죠. 저 양반은 그렇게 그 파워가 있고 윤핵관을 이길 정도 된 사람인데 네. 최근 사건이 터지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쉽게 얘기해 듣보잡인데 네. 왜 그 저 양반이 저렇게 안 알려주고 듣보잡으로 아니야. 있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몰랐던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우리 아니면 아니면 뭐 이쪽 저변 쪽에서는 알고 아는 있었던 사람들이 거라면. 어디 아유. 있었겠습니까? 저 지역에서는 아니 근데 서울 정치인들도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함성득 교수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크로비스타 같이 살면서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을 막후 뒤에서 조율한 분이 네. 함 교수님이잖아요. 네, 네. 함 교수가 명태균 씨에 대해서 너무 묘사를 잘하고 네. 그다음에 그 저는 페이스북을 개선 유심히 봤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준석 그다음에 뭐 김종인 의원 뭐 오세훈 뭐 시장 뭐 이분들하고 친소 관계가 상당한 거예요. 이분들이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뉴스토마토도 그분들하고 크로스 체크로 확인 취재 다 했어요. 근데 네. 다 일률적으로 저 사람이 정책 책사 이른바 지금 뭐 영문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생크탱크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 그 부분은 탁월한 감각은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명태균 씨를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예, 예. 그만큼 탁월한 어떤 그 탁월한 능력이 뭐랄까 있으신 능력?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그걸 두 가지란 말이야. 뭐 직관력이라고 하는 그렇죠. 사람도 있고 이게 뭐 동물적으로 이거 해야 돼라고 해서 세게 밀어붙이니까 그 되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먹혔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자꾸 먹히고 하다 보니까 그 지난 대선 때 아주 간발의 차로 윤석열 입장에서 보자면 간발의 차로 이렇게 이기다 보니까 야, 너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제 이렇게 해서 신뢰가 확 가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윤핵관이 득세를 했던 그 센 사람이 미는 김종량이를 제끼고 아 김영선 우리 나랑 같이 미래한국연구소 한 팀이야. 너 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그렇게 공천을 받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럼 잠깐만.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 MC 분은 저 이 명태균 씨를 들어본 적이 있어? 잘 몰랐어요. 잘 대다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몰랐는데 더듬어 보니까 네. 제가 더듬어 보니까 2021년 대선 때 그때 PNR 여론조사와 그때 미래한국연구소 사람들을 제가 만나기도 했었어요. 아, 그리고 그래요? 그때 기억으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아니 왜 그 허경영을 자꾸 그 조사에 집어넣느냐. PNR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제가 지금 미로 짐작해 보니까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아마 이준석이었을 것 같아요. 안철수를 이겨버렸어요. 그때 허경영 씨가 첫 조사에서. 그러니까 허경영을 여기 왜 넣느냐 했는데 여론상 그때 허경영 인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되게 좋아가지고 아 허경영도 끼워줘 하는 그게 있어서 막상 그걸로 돌려봤더니만 안철수를 1%포인트 이상 이겨가지고 허경영은 4%대였고 안철수는 3%대였고 이랬어요. 그냥 이제 위에는 윤석열, 이재명이 이제 위에서 놀고 이제 그러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희화화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희화화하면서 저 누가 저 기획을 했지? 저 사람 누구지? 아 그게 관심. 이제 근데 저 명태균이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관심이 있었거든요. 아, 예. 근데 일단 그랬던 명태균 씨가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기가 칠불사죠. 예. 저기서 지리산 칠불사예요. 네, 지리산 전남 칠불사 하동에 있는 하동에 거죠. 있죠. 예, 하동에 있는. 거고. 지리산 저기에 자락에 있는 절이에요. 네. 모여가지고 네. 이준석, 김영선, 명태균, 천하람 또 이제 한 분 이렇게 5명이 모여서 도대체 저기서 이제 명태균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 카드를 이리 써야 되나 저리 써야 되나 그때 결단을 하러 간 거잖아요. 그때 명태균은. 그래서 단순하게 이준석 의원이 그 텔레그램 문자 하나 그 정도 보고서 저렇게 천하람 의원을 2, 3일씩 묵게 하면서 전략을 짜게 놔두진 않았을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이 갖고 있는 카드는 많이 있었다. 네, 그래서 그렇겠죠. 여기에 이준석 의원이 다소 흥분을 했고, 야 이거는 정말 핵폭탄급이다. 전세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건 분명하고요. 그만큼 컸던 건데 또 한 가지 재밌던 거는 그 요번에 고소하면서 반론을 제시하면서 명태균 씨가 여사하고 그러니까요. 예. 김영선 의원하고 둘이 저희가 주고받은 있다고. 문자가 아니라 네. 자기하고 주고받은 거라고 하면서 네.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게 얼마나 당당하냐면요. 네. 이건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사가 의원도 아니고 책사잖아요. 책사하고 공천 과정에 대해서 서로 문자로 이렇게 협의하고 전화 통화했다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국정농단 아니겠어요? 네. 당무 개입이고 그러니까요. 이건 상당히 큰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거를 간과하는데 명태균 씨 지금 우리 김 국장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 대선 때 비선 캠프에서 뭐 정책 브레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두 번에 걸쳐서 공천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명태균 네. 씨가 네. 김영선 씨를 내세워서 그렇습니다. 한 번 성공하고 두 번째는 물론 안 됐지만 그래서 이 카드를 들고 뭔가 큰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준석 개혁신당 찾아가서 흔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상당한 엑스파일은 명태균 씨가 갖고 있다. 그래서 앵커께서 여기 초두에 이거는 명태균 게이트로 워딩을 지어도 좋을 것이다. 네. 저도 기사에 그렇게 썼거든요. 네. 이거의 핵심은 명태균 씨다. 요번 이걸로 인해서 그러면 당시 그 재보선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때 지방선거가 광역 그다음에 기초 포함해서 약 300군데 정도 되는데 네. 이때는 없었겠느냐?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이번에 4월 총선 때 김영선 이 창원 의창 지역구만 그랬겠느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그야말로 공천 암흑 대전이 벌어졌거든요. 네. 윤핵관과 한동훈. 모르는 사실이 맞습니다. 많겠죠. 그렇죠. 예, 예. 특히 검찰 출신들 이게 이제 다 언론들이 갖고 있어. 그런데 터틀질 않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가 기사에서 언론들의 태도도 저는 참 불만이다. 그러니까요. 뉴스토마토가 저렇게까지 치고 나갔으면요. 그 다음에 방송은 JTBC하고 MBC 정도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네, 맞습니다. 남의 기사 인용하기 싫어하는 게 물론 뭐 기자들의 습성이고 네. 데스크들의 습성이지만 기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남이 단독 들고 온 거 인용하지 말고 너도 단독 좀 하나 들고 와봐. 그리고 막 쪼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단독 친 거 인용해서 하는 거를 창피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뉴스토마토가 이 정도 던졌으면 심층 취재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뉴스토마토 측하고 모 국장하고 통화했는데 모 국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제가 이제 뭐 본론을 먼저 물어본 거예요. 뭐 텔레그램 그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 있으면 네. 빨리 까. 그거 네.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들 혼동시키지 말고 네, 했더니 네. 뭐래요? 뉴스토마토가 문을 닫아야 할 상황만큼 중대한 그 전체 명운을 걸고 나서는 기사인데 네. 저희가 그게 없겠냐. 네. 예. 그리고 언론사들한테 대해서도 좀 서운한 감을 내비치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보도가 사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는 뻔한 사실인데 네. 지금 다 드러나 네, 있는데 네, 네. 드러났죠, 그런데 이미. 왜 대다수 언론사들은 엉덩이를 뒤로 빼고 간만 보고 있는 거냐? 네. 예? 아리송할 따름이다. 네. 모두들 이준석 대표처럼 손익계산서를 따지고 있는 거냐라고 아,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건 저랑 네. 같은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저도 네. 그 뉴스토마토 입장이에요. 네. 이 이슈를 놓고 지금 다루고 있는 데는 한 걸음 더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유튜브 시사 방송밖에 없어요. 네. 소위 얘기해서 레거시 미디어라고 자처하는 그들은 네. 멀리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예 안 쓰고 있어요.
제가 명태균 씨 이름을 넣어서 제목에 명태균 씨 넣어서 기사를 쓰면 저희 이렇게 트래픽 보이잖아요. 네. 놀랄 만한 트래픽이 올라요. 그렇죠. 제가 예. 느낀 거는 그만큼 타 매체들이 이 기사를 안 다루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편집국장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편집국장이라고 얘기하고 모 국장이 그다음에 오늘 그 박형광 기자는 네. 그 아침 방송에 나와서 요런 같은 톤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왜 그러니까 약간 우리 홀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서 네. 언론들이 이럴 때 같이 띄워줘야 되잖아요. 제일 근데 전파사도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죠. 제일 전파사는 지금 제일 가장 열심히. 우린 벌써 3주 전부터 이거 다루지 않았어요? 지금 해야 될 이제부터 시작이 해야 될 예.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그러려면 일이. 구독, 네. 좋아요를 좀 많이 정말 눌러주셔야 구독, 되는데. 좋아요, 알림 설정 저희들의 힘으로 그 힘으로 제일 전파사가 앞으로 벌어질 각종 게이트들이 지금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닐 거라고 뉴스토마토도 봅니다. 이 김건희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증거를 갖고 있고 차근차근 차후 그 어떻게 흐름을 보면서 풀어 나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명태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결정을 빨리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결정했잖아요. 거죠. 추가 고소로 아니, 그다음에 고소를 결정한 거예요. 예. 저는 또 이렇게 그건 봐요. 화가 아니에요. 화가 난 게 아니라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뉴스토마토는 네. 저분을 통해서 저분이 그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말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을 엄청 들이고 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그게 이제 틀어진 거죠. 네. 예. 여기서 이것도 또 한번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니요. 그 김기성 편집국장이 2보 나오기 전에 2탄 나오기 전에 칼럼을 썼어요. 네, 거기서는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한동훈 대표님 대답하십시오. 네. 왜 여기서 한동훈은 가만히 있냐라는 거지. 한동훈이 왜 침묵 모드예요? 우리가 이준석 의원만 탓할 게 아니라 지금 공천 과정에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 그 유난 대전으로 불릴 만큼 이게 현장에서 치열했을 거란 말이에요. 한동훈 도장이 찍혀요. 어쨌든 공천장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보다도 한동훈 대표는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파일이 많다라고 하는데 네. 이 파일의 당사자로서 한동훈 대표는 자유로울 수 없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목소리를 내라. 조선일보도 그렇게 예. 밀어주는데 저도 칼럼으로 2번이나 썼는데 힘내라고. 네. 당신 기회 있다. 네. 뉴스토마토도 많은 파일을 갖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의문을 품은 거예요. 네. 편집국장이 국장석에서라고 하는 칼럼을 쓰면서 한동훈 대표 차례다 이제. 네. 당신이 얘기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입을 닫고 있어. 그다음에 지난 우리가 2주 전 방송에서 일보 터졌을 때 국힘 스탠스도 이상하고 그렇죠. 대통령실 스탠스도 이상하고 요번에도 대통령실이 침묵 모드야. 뭐 언론 꼬라지를 중재위 이야기나 나와서 언론 중재위는 이제 물 건너갔고 이번 이게 아니면 강력하게 나올 텐데 2탄 보도에 대해서는 못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아예 입장이 없어요. 그다음에 여권에서도 별로 그렇게 쉴드 치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다들 위기 의식을 느꼈다. 자, 이 시점에서 명태균 씨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네. 그게 궁금하네요. 이제 참 궁금. 여기 네, 어째 이런 일이 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명태균과 김건희 사이가 틀어진 걸까요? 이렇게 질문이 오셨어요. 이 상황으로 보면 지금 아직 틀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틀어진 건 일단 아닌데. 고소를 했고. 근데 이걸 깠잖아요. 지금 그 이준석한테 가가지고. 그렇죠. 깠기 때문에 이미 김건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신 배반이야. 완전히 배신 배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 그래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의 스탠스가 역시 이준석답다. 아주 젊은 정치인이 못된 그 정치의 구습, 갈라치기, 혐오, 젠더 갈등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세대 포이론 뭐 이렇게 해서 갈등 조장하고 네. 이걸로 버텨왔는데 요번에도 저는 명태균 씨의 입,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그 지시 이거를 기다리느라고 지금 대기 모드일 것이다. 네. 이준석 의원은 네. 지금 눈치 너무 심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이 당사자인데 기회인데. 그럼 기회죠. 네, 기회인데. 기회 줄 때 쓰지 않으면 이제 날라가죠. 황교안 대표 따라서 나중에 전광훈 목사 밑으로 간다니까요. 미국 가지 않으면.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이번에 기회다. 지금 쓰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는 일회용 반창고다. 아, 메시지를 그렇게 보내는데도 아직 못 그리고 들은 이- 걸까요? 정치 감각이 없어요. 이 앞으로 이 명태균 이분이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분이 뉴스토마토 추 보도에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또 분명히 밝혔고 그것뿐이 아니라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발언과 관련해서도 자기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네.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과연 그렇게 법적 조치를 이분 말대로 계속 한다면은 좀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야, 이 상황에서 저기 소개가 천하람은 자꾸 이제 자기를 빼달라는 식으로 예, 그렇죠. 다 세상이 다 아는데 천하람만 자꾸 이니셜을 자꾸 붙여요. 왜 그래요? 천하람은? 그 이틀간 어쨌든 예. 전략을 짰잖아요. 전략을 기자회견 짰- 예, 준비하고 예. 그 안에 모든 핵심이 다 들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러면 뭐 이렇게 하려고 나서려고 이렇게 숨겨놓는 카드입니까? 이게 뭐 근데 천하람 저기 칠불사에서 2박 3일 있었습니까? 천하람하고 명태균하고 이준석만 3월 1일 날 떠나가고 하룻밤 자고 예, 예. 왔고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김정선하고 밤샘 해서 단둘이서 그렇죠. 이야기하고 이제 이준석 올라가고 갑시다 한 거지. 예, 나머지 그렇죠. 이제 계획 짰잖아요. 가려고 그렇게 하니까 1박 2일을 하는 거지. 가지 않으려고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칠불사의 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칠불사의 밤. 예. 그래서 이제 확인 취재들 많이 갔잖아요. 근데 네. 주지 스님이 다 인정을 했고 네. 그 천하람 의원이 이틀인가 사흘인가 묵었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평론가는 천하람 의원이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오죽 많이 먹었겠어. 그러니까 기억 못하면 그것도 바보지. 아마 밥 해주는 보살들은 네. 다 기억했을 것이다. 네. 덩치도 크고 네. 지금 천하람 의원 한번 딱 보면 기억 못하면 이상하잖아요. 잊혀지지 않죠.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이 지금 침묵 모드에 들어갔다. 네. 이 대목에서 나는 천진난만한 개혁신당의 검사 출신 용남. 의원이 나는 전 개인적으로 좀 몇 번 친분이 있는데 꼭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모실까요? 네, 좀꼭 김용남 좀 모셨으면 의원은 거짓을 얘기하지 않아. 네. 제가- 얼굴에 표시가 나요. 표시가 나서 이 포카페이스가 안 돼. 그래서 요번에 네. 3월 1일 날 네. 대책 회의했던 것, 그다음에 실제 있었던 얘기, 김용남 의원은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다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분이에요. 아니 그분은 검사 출신인데 그렇죠. 검사 출신 정치인인데 여야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보수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 정권을 이제 뭐 비판의 선봉에 나서면서 저쪽 여권의 기류라든가 당시에 있었던 우리가 몰랐던 엑스파일 이런 것들을 김용남 의원이 꺼내주잖아요. 네. 제가 한번 모시도록 아유, 또 꼭 하겠습니다.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네. 김영선 텔레그램 이거가 이 개혁신당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네. 개혁신당이 앞으로 바로 설 수 있느냐, 네. 아니면 정말 주저앉을 수 있느냐의 네. 갈림돌이에요. 네. 그래서 이준석하고 천하람 이분들을 네.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계속 셈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나는 이준석 의원의 그런 잔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4명, 5명이면 이제 선관위 보조금하고 그렇죠. 토론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니까 한 명이 26억. 아쉬웠잖아요. 예, 예. 근데 김정민 의원이 들어왔다가 나가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한석이 아쉬웠는데 네. 김영선 의원이 이 카드를 들고 흔들면서 왔으니 돈도 탐났을 것이고 또 여기서 자기네들이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개혁신당 차리고 나가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보수 국힘을 재건하겠다. 그렇죠. 금이 환영하겠다. 그래서 자기는 늘 국힘이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잠시 검사 출신들
듣보잡들이 와서 국힘을 지금 잡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식민 지배하고 있는데 이들이 곧 정치권을 떠나게 되면 보수의 정통성을 지키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준석 자기 거다. 네. 당원들이 자기 그만큼 또 밀어줬으니까 네, 네.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김건희 여사도 쉽게 치지는 못할 것이다. 아니 이번에 그 네. 텔레그램 그때 이준석이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나오는 이유도 자기가 국힘을 만들었잖아요. 만드는데 아주 일조한 사람 아니에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어떤 부분에 일정한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근데 별로 설득력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죠. 김정인 의원 네. 스탠스도 뭐 자기가 야단을 호통을 쳐서 뭐 그랬다고 하는데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저분은 뭐 남의 얘기처럼 그렇게 따문에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근데 실제로 김영선 의원이 1번 제시했다가 1번은 김영선 의원이 제시한 거예요. 근데 네네. 이준석이가 처음에는 좀 받아줄 태세도 있었겠지. 그러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너 하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3번이라도 좋다. 그래서 김정인 의원 전 위원장 집에도 찾아가고 그랬다고 하는데 여기선 또 저 김정인 우리 선배님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선배님이지만 몇 또 안 되는 경영 선배님이신데. 이분도 또 사모님이 또 그 권세가 세시더라고. 사모님이 뭐 호통쳐서 김영선 의원 쫓아버렸다고 그러잖아. 지금 대부분 이렇게 와이프 정치들이 좀 전에 그 경향신문에서 그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지금 9시 23분에 떴는데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예. 김영선 당선 후 명태균의 6,300만 원 건넨 정황. 그래요? 네, 이게 제가 돈 그동안 얘기했었던. 문제에 돈이 이제 오간 정황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경향에서 지금 잡았는데 경영이 증거를 잡았나 보네요. 네, 잡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6,300만 원 플러스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게 이제 배달 사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배달 사고 늘 있을 수 있고 배달 사고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핵심적인 건 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겁니다. 그 2020년도 선거 때 그때 이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선거 당시에 2022년 선거 당시에 그 회계 담당하던 직원하고 명태균 씨하고 대판 싸웠어요. 싸웠는데 그때 싸운 이유가 명태균 씨가 잘못된 걸 이쪽에 뒤집어 써라라는 식으로 하는 바람에 대판 싸웠는데 이게 위법 사항이 된 거예요. 요거는 탐사 들어갈 겁니다. 요건 탐사를 해서 명태균 씨의 그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부분은 파고 들어가면은 요거는 뭐 언론사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뉴스토마토의 불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 김 앵커께서 지금 돈 문제 몇 차례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우리끼리. 그래서 이게 추적이 되면 이제 제2, 제3의 이제 그 게이트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건데 매체들이 추적 보도를 안 한다. 근데 그러니까 아까 경향이 터뜨려 하나 네. 그래도 한 건 해줬네요. 일단 뭐 먼저 6,300만 원 먼저 이제 나온 게 있습니다만 후속으로 더 있을 것으로 뭐 잘 보고요. 아시잖아요. 여기서 또 어디가 네네. 한데 치기 시작하면 이제 그럼요. 우리도 이제 패가자 해서 아마 매체들이 하나 둘씩 또 내놓기 시작하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그 경제 공동체 개념을 아무 때나 쓰면 안 되는데 경제 공동체 개념을 그래, 잡을 때 네, 썼죠. 그때는 썼잖아요. 보통 이제 부부 관계를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미래한국연구소라고 하는 그 회사가 설립됐을 때 이게 지금 한 팀으로 됐기 때문에 이 금전 거래가 상당히 복잡하게 이렇게 오간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하다 보면은 그 명태균 씨에 대한 뭐 취재는 그 취재대로 또 그 외에 탐사를 해야 될 부분들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탐사를 해야 될 부분들은 또 그 따로 또 해서
제일전파사에서 계속 주시하면서 전반적인 진행해 흐름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권 내부도 흔들리고 있고 네. 김건희 리스크발 정권 몰락에 이제 그 서막이 열렸다 네. 이렇게도 평가를 하는데 저는 팬 기사로는 그렇게 많이 써요. 이제 레임덕은 이미 열렸고 네. 국민들 심리적인 탄핵은 시작됐고 그러면 정치권이 어떻게 자기 살 길을 찾느냐. 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공천권은 없어요 이제. 대통령은 단임이잖아요. 네. 그럼 자기 살 길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서서히 여권 내부에서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진다. 그러면 다시 반복되지만 네. 그럼 지금 눈에 띄는 거는 한동훈이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도 지금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재밌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윤석열이 매력이 없는 거는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지. 한동훈이 단지, 매력이 없는 한동훈이 예. 단지 술만 안 먹었지 차별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용 반창고다. 잠시 과도기에 거쳤다 가고 두 번 다시 여의도 정치판이 어떤 데입니까? 네. 이들이 검사한테 두 번 정권을 내줄 리는 없고 네. 이준석은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밥상머리 이슈 베스트 하겠다고 했다가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처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추석 연휴를 다녀왔기 때문에 추석 때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왔는지 뭐 결론이 또 이제 그분 이야기로 되겠습니다만 또 다른 이슈로 사실 이재명 조국 그 두 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되게 지금 뭐 복잡하게 지금 한꺼번에 지금 막 몰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 결과 추이가 이제 뭐 다음 달이면 다음 주에 이재명 결심 공판 나올 거예요. 결심은 오늘이고 네. 선거가 이제 선거가 남아 네. 있어요. 선거가 다음 달 그게 됩니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형량이 어떻게 될 건지가 예. 일단은 거기에 따라서 중요하겠죠.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네요. 네. 이재명 검찰이 대표요? 네. 구형이 구형은 예. 2년. 예, 검찰 구형이요. 구형이니까. 이제 근데 이게 위험한 게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선거법은 이제 피선거권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그렇죠. 선거에 못 나오는 건데 물론 뭐 대법원까지 3심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저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지 않느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일단 스톱이잖아요. 그래서 뭐 큰 그 리스크는 아닐 거다라고 네. 보는데 네.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네.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끌어주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2심은 빨리 하더라도 대법원 이제 최종 이제 대법원 판단은 대법원 맘이잖아요. 뭐 얼마든지 끌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론의 근데 반대로 빨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예. 궁금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지금 검찰에서 그거 네, 아는 검사 혐의죠. 뭐 예. 수십 명이 붙어서 그렇게 털어도 뭐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뭐 재판 결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금 나온 게 아까 얘기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 중에 하나죠. 예, 그 중에 예. 하나. 그 여러 근데 개가 이제 있는 여러 개 거예요? 중에 하나. 예. 네, 여러 개 중에 아 여러 이제 개가 있는 예, 거예요. 예. 공직선거법 위반, 네.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그건 이제 대장동, 오늘 나온 게 이제 백현동, 그건데. 성남 FC, 위례 신도시 비리, 쌍방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줄줄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명이 붙었냐면 역대급이에요. 검사가 거의 뭐 100명이 육박하는 검사가 네. 붙어서 지금 국민들이 털고 있는 이제 뭐 이재명이가 대장동 기타 등등등 무조건 뭐 언론이 그냥 검찰발 기사 쓰면서 그냥 악마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돈 안 먹었겠어? 검사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그쵸. 실제로 보니까 하나도 안 나오거든. 결과가 없어. 이제는 국민 여론도 이재명이 돈을 안 먹은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검찰은 왜 저렇게 뭐 하나 없으니까 제대로 이것 같다 저것 같다 검찰이 그 왜 제대로 그럴까요? 헛발질을 많이 했어요. 헛발질을 많이 검찰이 윤석열 한동훈 조가 헛발질 전문이었어요. 원래 저 한동훈이가 특수부는 네. 특징이 뭐냐면 특수부는 엮어서 기소까지 그다음에 향후에 무죄가 나던 장래들은 나 몰라요. 한 건 올리면 승진해. 근데 일반 형사부 검사들은 자기가 수사해서 기소한 게 만약에 형사
공판에서 무죄 났다. 그럼 벌점 먹어요. 근데 특수부만 예외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냐면 확정이 되면 민주당은 또 그 선거비 있죠. 그거 다시 선관위에 그렇죠. 해야 네. 되는데 그 비용이 434억 원을 선관위에 반납해야 돼. 그렇죠. 네. 민주당은 이게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도 네.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제가 좀 전에 좀 심한 말로 그 헛발질 전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근거는 하나 있어요. 그 보수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그 사법농단이라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그 법조인들 엄청나게 그 기소해가지고 그렇죠. 컸잖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 다 또 이렇게 뭐 혐의 없음이 됐어요. 근데 일단 잡아놓고 들이자 하고 뭐 기획이 괴롭히는 잡히면 거구나, 그냥 그러면.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냥 이게 제일 내가 무서운 가는 건 거예요. 별건 수사라고 하는 건데 원래 이 사람이 이거 훔친 거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쵸. 이 혐의만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이게 안 훔친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을 죄가 나올 때까지 캐는 거야. 왜 그래? 그러면 옆집까지 막 협박을 해. 그래서 자식 털고 그렇죠, 아동 그렇죠. 탈탈 털고 이거 그렇죠. 저거 털고 그렇죠. 안 오죽 되면 하면 그 김혜경 여사 10만 원 때까지, 10만 원 될 때까지. 초밥까지 안 들어갔어요. 되면 예. 안 되면 공소시효 까딱까딱 한 것도 들어가보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 하나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그럼요. 건 이게 이유도 아닌데 이재명 조국 그건 너무 심한 경우예요. 이제 예. 그런 걸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서 그런 걸 자꾸 쓰다 보면 그걸 기술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수법을 자꾸 쓰다 보면 너무 황망해지잖아요. 사람 그냥 때려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인생을 죽이는 거고 그 집안을 죽이는 그쵸. 거고 이제 그런 때려 죽이는 그런 정치를 예전에 그 군사 정권을 몽둥이 가지고 사람 때리고 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는 그 어떤 문을 지금 보고 있는 그게 명태균 게이트를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그 조사를 하더라도 이재명 조국은 그렇게 조사하고 김건희는 뭐 가가지고 핸드폰 뺏겨가지고 검사가 그렇게 가지고 조사하고 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동일하지가 않으니까 똑같지 않으니까. 예. 공정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그렇죠.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가 오늘날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서 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렸던 배경이 국민을 잠시 속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공정과 정의의 화신인 양,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한다라고 하는 잠깐의 트릭에 국민들이 잠시 속아서 그럼요. 대통령으로 뽑아줬잖아요. 사람을 그런데 충성하지 않는다는 게 자신에게 향하는 자신의 부인, 자신의 장모,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그러니까. 밝히려 하지 않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알 만큼 다 알았다. 그래서 이찍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한 말로 이찍들이 손이 부끄럽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손가락 다 잘랐어야 되는 거죠. 손가락만 잘라야 그러니까 돼요, 두 번 다시 아, 국민들이 속진 않는다. 그래서 한동훈이 다시 뭐 대권을 쥐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상 네. 두 번 다시는 속지 말자 검사들한테 이런 것들을 이번에 국민들이 확실하게 학습 효과는 제대로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혁 선배는 저기 뭐 조국 대표와도 친분이 있고 예, 예. 이재명 대표와도 또 친분이 각별하신데 그 뭐 둘 다 사실 겉으로는 다른 큰 이슈들이 많아서 그렇지만은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 가지고 이 응대하는 지금 뭐 자세라든가 지금 뭐 대책이라든가 지금 어떤 좀 상황인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재판이 열릴수록 계속 받겠다. 정정당당하게 받겠다. 네. 그 주위에서 그 혹시라도 구속이 되면 네. 옥중에서라도 나와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아 그 주위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조국 하는데. 대표는 네.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뭐 후보자를 내고 할 거지만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대선 때 이재명 대표와 뭐 대권을 겨루고 네.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뭐그 워낙 두 분이 워낙 또 친밀하고 네. 예. 언론이 자꾸 갈라치기를 시켜놓는데 그렇죠. 예. 두 사람은 절대
그 결속력을 가끔 만나서 둘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 대통령은 예로부터 뭐 진짜 정말 이건 뭐 비과학적인 얘기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게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서사는 다 쓰여진 것 같다. 그렇죠. 단식도 했지, 목에 칼 맞아서 거의 저 세상으로 갔다가 돌아 나왔지. 그 예전에 이제 도지사 시절에 대권 도전하기 전에 또 대법원 최종 판결 직전까지 대법원까지 갔지. 갔다가 뭐 예상을 뒤엎고 네. 구사일생으로 다시 정치에 복귀를 했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언론들이 그 표하는 네. 그거를 지금 다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네. 지금 각종 여론조사 보면 점점 압도적인 1위 자리는 굳히고 있어요. 네. 그 보수 쪽에서 여권 쪽에서 누군가 대항마가 지금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은 굳히고 있다. 네. 그러면 저는 사법부도 네. 여론의 눈치를 본다라고 그래요. 사실상 법의 원리대로 가야 되는데 여론의 눈치 보는 게 사실 사법부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앵커께서 이들이 좀 빨리 또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 오늘 네. 구형 나온 거 네. 빨리 해서 30까지 빨리 나와서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 정도의 간 크기가 크지 않다. 판사는 아주 그 강한 것 같지만 여론의 눈치를 많이 보는 네. 그냥 전형적인 서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검사들하고 좀 달라. 부유한이 있잖아요. 부유한이 또 그렇게 압력을 가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법부도 목을 쬐고 그 막 다 털고 그렇죠. 하자 뭐 했지 예전에 않습니까? 그 양승태 대법원장의 네. 이른바 사법농단 때 그때 특수부가 동원해 갖고 판사들 그냥 싹싹 다 그럼요. 엑스파일 다 네, 들고 있는 거 네,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캐비넷에 차곡차곡 놓아놨다가 저 판사의 약점은 이건데 그때 보니까 별의별 걸 다 썼더만요. 그냥 평판부터 윤 시작해서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네. 아니 그렇게 시간을 줬는데 왜 이재명이 하나 여권 어찌 못하느냐고 그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신 적도 있어요. 네. 예. 네. 그거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이재명이 죄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오늘 우리 그 방송의 제목이었던 명태균 게이트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 나갈 것인지 한번 예측을 우리 저기 남도사님께서 예측을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가 승부사라면 네. 이 대목에서 승부수를 던질 것 같다. 근데 승부수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뉴스토마토가 계속 이제 취재를 시도하니까 네. 바람과 태양 얘기를 했죠. 네. 예, 그 얘기했죠. 그 얘기는 나를 설득해서 태양은 이제 따뜻하게 하면 스스로 옷을 벗는 건데 자기가 그만큼 이 정권을 쥐고 흔들 만한 파일을 갖고 있는데 왜 자꾸 당신들이 바람을 불어서 자꾸 옷깃을 여미게 만드느냐 네. 이런 건데 네. 저는 명태균 씨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네. 분명히 이 카드를 흔들 것이다. 흔들 것이다. 예. 흔들게 됐을 때 용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용사는 이제 레임덕이 저는 오고 있다. 네.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되는데 네.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실제로 네. 야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미쳤냐 어떻게 하냐 그게 저 여론이 표시가 역하고. 났어요, 그죠? 그럼요. 그때, 네, 지금 표시가 났어요. 저는 아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지금 부담스럽겠지만 저는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보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 하겠죠, 당연히. 상에 백도는 없다. 하게 되면 민주당은 빨리 서둘러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네. 저는 최상병이 사건이 됐든 특검법이 됐든 김건희 특검법이 됐든 둘 중에 하나는 재의결 시 이탈 반란표 나온다. 네. 500원 내기 합시다. 이제 저는 그 네, 텍 선배. 뉴스토마토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물러설 수 없고 네. 그리고 그 회사 명운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뉴스토마토 오늘 통화한 국장이
몇 가지 더 그에 상응하는 파일을 갖고 있으니까 다음 건 혹시 뭐라고 뭘로 지켜봐달라고. 예상합니까? 아니 그런 건 한 몇 가지 파일이 있다. 몇 가지 파일이. 한 10가지 이내의 파일이 있으니까 지켜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론사한테 약간 서운하다는 같이 좀 공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쵸, 그 용산 대통령실이 지금 잠잠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뭐 잘못 성명 내놨다가 예. 장이야 바로, 그러면 예. 몽이야 하고 그렇죠. 바로 그럼 그 신문사 뭐. 생리가 그거잖아요. 어유, 그럼 뭐 우리 단독 갖고 있을 때, 예. 아이 쟤들 분명히 우리가 요거 깠을 때 그러니까 요런 반응 눈치 보고 나오면, 있는 거예요. 그럼 예. 우리 요거 꺼내면 되고, 예. 그거를 대통령실도 알기 때문에 섣부른 반박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꽃놀이패는 저는 뉴스토마토가 지고 있다. 슬슬 민주당도 이제 꽃놀이패다. 그렇죠. 네, 경향에서도 지금 이거 나왔듯이 이제 서서히 이제 뉴스토마토 이 지금 치고 나가는 거 보고 사실 그 기자들 사주들은 둘째치고 기자들은 또 얼마나 또 좀이 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언론사에 종사하고 있는 그 취재팀들이라면 아니, 누구나 단독의 다 욕심. 저거 뭐 하나 건져야 되겠는데 아마 이제 부글부글 끓는 그 에너지들을 한번 명태균 저는 게이트로 한번 조중동의 실력으로 보면 이들도 취재팀은 분명히 파일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데스크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것이다. 박근혜 무너질 때도 조선일보가 시간이 10시 조선일보가 칼을 됐습니다. 휘둘렀잖아요. 방송은 뉴스토마토 방송은 이걸로 마치고 얘기가 사실 되면, 방송 이걸로 마치고 좋아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야기가 사실로 드러나면 조중동에서 걔네들 파일이 있는 거 깔 거예요. 예. 신라 호텔에서 네. 5시 10분쯤에 출발한 거야. 어. 도착 예정 시간이 1시간 반이었는데 제가 길이 얘기했죠. 점점 택시를 탄 금요일이 거예요? 아니 내가 운전하고 아 운전하셨구나. 그래갖고 점점 그래서 네. 야 이거 애탔겠다. 역주행이라고 볼까? 막 이러다가 아이고. 어떤 상상했냐면 우리 저 김 대표하고 네. 김정술이 둘이 진행하고 네. 이거 전화로 안 되나? 운전하고 아까 그 이야기도 했어요. 아니 안 와서 그게 아니라 나중에 할 때 전화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멀리 둘이 있는 하면 사람. 우리가 후다다닥 와갖고 안녕하세요. 모두 모여 다 같이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 심도 있는 재미 놓치면 안돼 함께하는 시간 모든 이야기 원미세 등장해 목소리 높여 이야기 연예 기자도 참여